미장 다 팔고 삼성전자 몰빵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팔고 삼전 살까요? 총알 장전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때 8만 원에 샀다가 반토막 났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호가창 뚫어져라 보면서 매수 버튼에 손가락 올리고 계신 분들, 제발 잠깐만 멈추시고 주식 창부터 끄십시오. 외국계 증권사가 삼성전자 목표가 34만 원 찍었다는 뉴스. 가슴이 웅장해지시죠? 당장 벼락부자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기억하십니까? 8만 원이 5만 원대까지 반토막 나는 동안 위기는 기회다 외치며 전 재산 베팅했던 개미들 계좌가 어떻게 됐습니까? 녹아내리는 걸 뜬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빵도 관망도 답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판에 여러분이 감으로 바닥을 맞출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상위 1%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카지노 지배인처럼 기계적으로 돈을 복사하는 그 시스템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 댓글창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미장 전부 정리하고 삼전 우량주에 몰빵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수익 실현하고 삼성전자로 갈아탈까요? 한쪽에선 이렇게 총알 장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래 댓글을 보면 정반대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크라이나 때 8만 원에 샀다가 5만 원까지 반토막 났어요. 아직도 트라우마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믿었다가 몇 번을 당했는데요. 같은 종목을 두고 누군가는 인생 역전의 기회라 확신하고 누군가는 또다시 물릴까봐 손이 떨립니다. 흥미로운 건 이 두 부류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두 감정 사이를 오갑니다. 아침에는 에라 모르겠다 질러볼까 했다가 점심에 뉴스 하나 보고 아 잠깐만 좀 더 지켜보자로 돌아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팩트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목표가 34만 원을 외칩니다. 에이돌포 수주 기대감, 파운드리 회복 조짐, 거기에 이란 사태로 유가가 오르면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까지 장밋빛 시나리오만 보면 당장 전 재산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3월, 4월 디램과 낸드 현물 가격이 동결 내지 하락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이크론 주가도 빠지고 있고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자금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트럼프 관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그림이 완전히 바뀝니다.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설 때 인간의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한 뇌는 반드시 확실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오른다, 내린다. 둘 중 하나만 알려줘. 이런 식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확실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답을 찾으려 하면 뇌는 가짜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엔 진짜 바닥이야. 이번엔 다를 거야. 이 문장들 익숙하시죠? 왜 우리의 뇌는 이런 함정에 반복해서 빠지는 걸까요? 우리의 뇌는 수십만 년 전 사바나 초원에서 설계되었습니다. 맹수를 피하고 먹을 것을 찾고 무리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최적화된 구조죠. 문제는 이 고대의 뇌가 21세기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함정은 확증 편향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오른다고 마음먹으면 뇌는 그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만 골라서 수집합니다. A동 M사 술주 소식은 크게 보이고 디램 가격 하락 뉴스는 일시적이겠지라며 축소합니다. 반대로 또 물리는 어쩌지 모드에 들어가면 악재만 눈에 들어옵니다. 외국계 리포트의 34만 원 목표가는 어차피 찍어내는 거잖아 라며 무시하고 마이크론 하락 뉴스에는 과민 반응을 합니다. 같은 정보를 봐도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손실 회피입니다. 행동경제학의 대가 데니얼 카너원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100만 원 벌었을 때의 쾌감보다 100만 원 잃었을 때의 괴로움이 훨씬 강렬하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2022년 우크라이나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8만 원에 삼성전자를 산 투자자가 있습니다. 주가가 7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손실 회피 본능이 발동합니다. 팔면 진짜 손해잖아. 버티자. 6만 원이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올라오겠지. 5만 원대를 찍습니다. 이쯤 되면 뇌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더 잃기 전에 던져야 한다는 신호가 압도합니다. 결국 바닥 근처에서 손절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주가는 6만 원대로 회복하죠. 반대 상황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5만 원대에서 용기 내어 산 투자자가 있습니다. 6만 원이 됩니다. 20% 수익입니다. 뇌가 속삭입니다. 더 오를 거야. 홀딩해. 7만 원을 찍습니다. 거봐. 내가 맞았잖아. 그런데 다시 6, 5천 원으로 밀립니다. 아까 안 팔았으니 지금 팔면 손해본 기분이야. 6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본전만 오면 판다. 이러다가 5만 원대로 다시 밀리면 물타기 해야 하나로 생각이 바뀝니다. 결국 사고 팔고의 모든 순간에 손실 회피가 개입합니다. 오를 때는 더 먹으려다 수익을 날리고 내릴 때는 본전 심리에 매달리다 손실을 키웁니다. 이게 개미들의 계좌가 구조적으로 녹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쌈 네 글자가 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미 함정에 빠진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상황을 보겠습니다. HM사 조기 양산, 엔비디아와의 협력 강화 기대감, 파운드리 이나노 수주 가능성, 여기에 이란 사태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와 원화 약세 수혜까지 이 정도면 이번엔 진짜 다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초 삼성전자 8만 원 시절 그때도 똑같은 말이 넘쳐났습니다. 메타버스 반도체 수요 폭발한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삼성 수혜 확실하다. 실적 역대급 찍었으니 센자 간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5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 과거로 가볼까요?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D램 가격 고공행진.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와 함께 주가는 급락했죠. 2020년 코로나 폭락 후 반등기에도 언택트 시대, 반도체는 이번엔 다르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수많은 개미들이 고점에 물려서 계좌를 날렸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주는 심리적 마취 효과입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믿는 순간 리스크 관리를 멈춥니다. 확실하니까 몰빵해도 돼. 이번엔 손절 안 해도 버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하나씩 풀어버립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지금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일 당장 주가가 오른다는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트럼프가 어떤 관세 카드를 꺼낼지,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얼마나 빨리 올라올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측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에서 자주 보이는 말입니다. 이해합니다.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는 집 한 채 사기도 버겁고 적금 이자로는 물가도 못 따라가는 세상입니다. 한 방에 뒤집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빵으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널리 퍼집니다. SNS에, 유튜브에, 뉴스에 삼성전자 몰빵에서 3년 만에 5억 벌었습니다.
이런 썰은 조회수를 끌어모으니까요. 반면 몰빵으로 망한 사람의 이야기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시장을 떠났거든요. 댓글 달 여유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걸 생존자 편향이라고 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약 70%가 장기적으로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손실의 대부분은 소수의 대형 실패에서 발생합니다. 잔잔하게 수익 내다가 한두 번의 몰빵 실패로 전체 수익을 날리는 패턴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몰빵은 확률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승률이 높은 게임이라도 한 번에 전부를 거는 순간 단 한 번의 실패로 게임에서 퇴장당합니다. 90% 확률로 이기는 게임이라도 10번 연속 올인하면 한 번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번이 끝입니다. 한 시청자분의 댓글이 떠오릅니다. 우크라이나 때 전 재산 넣었다가 반토막 나서 아직도 본전 못 찾았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삼성전자를 산 게 아닙니다. 전 재산을 한 번에 넣은 게 문제입니다. 만약 4분의 1씩 나눠서 분할 매수했다면 5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고 반등에서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몰빵의 반대말은 쫄보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 그게 결국 수익의 전제 조건입니다. 분할 매수하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이 댓글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분할 매매의 원리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안 사고 나눠서 사라.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10명 중 한두 명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조급함입니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뇌가 비명을 지릅니다. 지금 안 사면 더 올라. 빨리 다 넣어. 분할 매수 계획 따위는 창밖으로 날아갑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또 다른 비명이 들립니다. 더 떨어지면 어쩌지? 일단 멈춰. 분할 매수의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둘째, 확신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오를 거 확실한데 왜 나눠서 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서 말한 이번엔 다르다 함정의 연장선입니다. 확신이 강할수록 분할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됩니다. 셋째, 감정적 소진입니다. 분할 매수를 하려면 하락을 여러 번 견뎌야 합니다. 첫 번째 매수 후 주가가 빠지면 추가 매수해야 합니다. 또 빠지면 또 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매수할 때마다 계좌는 파란색으로 물들어가는데 계속 돈을 넣으라고요? 뇌가 거부합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나면 3분의 1 먼저 팔고 손절선 올리라는 거 알아요. 근데 막상 수익 나면 더 먹고 싶어서 못 팔아요. 이 댓글도 있었죠. 정확합니다. 수익 구간에서 일부를 파는 건 엄청난 자기 통제력을 요구합니다. 조금만 더 올라라. 제발. 이 기도를 끊고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고 욕심을 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매가 머리로는 당연한데 손가락은 안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마크 더글러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심리학의 대가로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왜 카지노는 항상 돈을 벌까요? 카지노의 각 게임은 하우스 엣지라는 게 있습니다. 룰렛을 예로 들면 카지노는 통계적으로 약 2에서 5%의 확률적 우위를 가집니다. 개별 게임에서는 손님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잭팟도 터지고 대박도 납니다. 그런데 수천 번, 수만 번의 게임이 쌓이면 카지노는 반드시 돈을 법니다. 확률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뽑아보겠습니다. 카지노는 개별 게임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에서 손님이 100만 원을 따가도 카지노 사장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확률적 우위가 있다는 걸 알고 충분히 많은 게임이 진행되면 결국 이긴다는 걸 아니까요. 이걸 투자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개미는 도박꾼처럼 행동합니다. 이번 한 번의 매매에 모든 걸 걸고 결과에 따라 환호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카지노 사장처럼 생각합니다. 개별 매매의 승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확률적 우위를 정의하고 그 우위가 발현될 때까지 충분히 많은 매매를 반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가격대에서 20% 이상 빠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높다. 이게 당신의 판단이라면 그건 당신만의 우위입니다. 그런데 이 우위가 실현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퇴장당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여러 번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고 손절선이고 포지션 사이징인 겁니다. 당신은 지금 도박꾼입니까? 카지노 사장입니까? 이번 한 번에 전 재산을 거는 순간 당신은 도박꾼입니다.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끝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감정이 개입할 틈을 없애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매수 시스템입니다. 당장 내일 삼성전자를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투자 가능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처음에는 200만 원만 삽니다. 그리고 엑셀이든 메모장이든 이렇게 적어둡니다. 현재가에서 5% 하락 시 200만 원 추가 매수, 10% 하락 시 300만 원 추가 매수, 15% 하락 시 300만 원 추가 매수. 이렇게 미리 정해두면 실제로 주가가 빠졌을 때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 매도 시스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개미가 수익을 못 지키는 이유는 매도 원칙이 없어서입니다. 간단한 규칙을 제안합니다. 수익이 10%가 되면 보유량의 3분의 1을 기계적으로 팝니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팝니다. 그리고 손절선을 본전 위로 올립니다. 이제 남은 물량은 공짜입니다. 본전은 이미 건졌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더 오르면 좋고 빠져도 잃는 돈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자동화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을 믿지 마십시오. 증권사 앱에는 조건부 주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가격 도달하면 자동으로 팔아라. 이걸 설정해두면 당신이 주가를 쳐다보며 고민할 일이 없어집니다. 밤에 자다가 급등해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급락해도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시장에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스템대로 했는데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3분의 1 팔았는데 그 후로 쭉쭉 올라서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분할 매수 기다렸는데 안 빠지고 그냥 올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큰 실패를 피하는 겁니다. 작은 아쉬움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반토막 나는 큰 실패만 피하면 시장에서 계속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란 사태, 삼성전자, 34만 원 목표가 이게 기회입니까? 함정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뛰어드는 사람은 반드시 다친다는 것. 그리고 시스템을 갖춘 사람은 설령 이번에 틀려도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합니다. 첫째, 당신의 뇌는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확증 편향과 손실 회피는 진화의 유산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둘째,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 경계하십시오. 그 말은 리스크 관리를 포기하라는 신호입니다. 셋째, 몰빵은 전략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카지노 사장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감정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미리 정한 규칙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결국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지킬 확률이 올라갑니다. 분할 매수 계획이든 손절선이든 수익 실현 원칙이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스스로에게 약속이 됩니다. 위기는 분명 기회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탐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